토목설계사무소가 또 네. 다양하게 업체들이 있을 텐데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토목설계사무소 잘 고르는 방법. 이거는 네. 진짜 이거를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저도 어려운 게 네.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분들은 저를 되게 고마워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네. 반대로 저 사람은 약간 싫은 것 같아. 안 맞는 경우 네, 있죠.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방사 TV를 보면서 어느 정도 조금 지식을 조금 가지고 네. 가면은 될 것 같아요. 부동산도 보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와서 아는 척 하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해요. 맞아요. 네. 제가 봐도 차라리 모르는데 솔직하게 오픈을 해서 전 잘 모르니 도와주세요 하면은 이게 편하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어설프게 알면서 나는 당하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난 좀 해야 돼. 이러는 분들이 오히려 더 보면은 나중 되면은 손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쵸. 네.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시는 네. 게 눈에 잘 보이죠. 네,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느 정도 오픈을 하고 너무 이렇게 감추려고만 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내 상황과 해야 되는 업무들을 네. 딱 명확하게 오픈을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저희가 그 토지 검토도 해드리잖아요. 그쵸. 뭐 이방사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오랫동안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뭐 여기 뭐 가능한지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쵸. 아는 분들이나 그러는 거고 네. 모르는 분들은 내가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컴퓨터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핸드폰도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그쵸. 그 핸드폰 어플에서 뭐 다음 지도나 네. 네이버 이런 지도 어플들을 켜서 네. 위치를 가르쳐주고 저 이 땅에 단독주택을 지고 싶어요. 내가 음식점을 하고 싶으면은 나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일단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네. 가장 초반에 잘 활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죠. 실질적으로 이 허가 부분을 체크를 다 해주시는 건가요? 그쵸. 무턱대고 땅을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꼼꼼히 따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저 같아도 편의점 가서 뭐 잘못 사거나 장난감을 잘못 사서 귀찮다면 그냥 냅둬 방치하지 뭐 이러는데 땅은 그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십억, 백억대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일단은 검토 의뢰가 많이 와요. 부동산 측에다가도 이제 업을 하시니까는 많이 의뢰도 오지만 네. 부동산을 계약하기 직전에 저희한테 많이 오세요. 보통. 토지를 네, 계약을 하기 전에. 왜냐면은 계약금 집어넣고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은 계약금이 이제 손해가 날 수가 있으니 네. 이제 물건을 보고 계약하시기 전에 와서 나 이 땅을 계약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러면 이제 잘 판단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하시는 분들이 뭐 어플도 많이 깔려있어요. 보시면 핸드폰으로 막 이거저거 보여주시면서 네. 여기서 확인도 했고 뭐도 했고 이러는데 네. 그거는 진짜 신뢰성이 얕은 떨어지는 지식이에요. 네. 왜냐면은 네. 법이 있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있고 또 이런 다른 업무들도 있다 보니까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이제 땅의 용도가 나오는 그 서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 이용 계획서. 네. 네. 거기에는 핸드폰 어플로 검색을 하시면은 네. 땅에 창고, 예를 들어 창고라고 딱 한정을 할게요. 네. 내가 창고를 할 네. 거다. 네. 창고라고 거기다가 용도를 넣게 되면은 네. 거기서 가능이라고 떠요. 실질적으로. 네. 가능이라고 뜨는데 봤어요. 이 땅에 창고 네. 가능하다. 네. 이렇게 뜨죠. 그런데 그게 현장에 가보면은 도로도 좁고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확인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딱 뭐 다른 부수적인 걸 떠나서 그 땅에 대한 용도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 다 빼고 네. 그 땅에다가만 되냐 안 네. 되냐만 네. 따지는 거구나. 네. 이게 어쨌거나 부동산 TV다 보니까 네. 부동산 어플로 오시면은 부동산 전용 어플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물을 사고 싶어요. 근데 부동산 측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띄어서 네. 가압류가 있는지 그쵸. 근저당이 있는지 그쵸. 뭐 채권, 채무 이런 관계를 다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어플상에서는 이 건물 살 수 있어요? 이랬을 때 네, 살 수 있어요. 요 정도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선 되는데 왜 저한테 오셔서 왜 당신은 안 된다고 하냐?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거를 요목조목 설명을 드리죠. 여기는 도로가 좁습니다. 네. 인근 주택가가 있어서 창고가 힘듭니다.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 뭐 배수로가 없습니다. 이 단독주택 내 집 짓기를 원하시는 네. 분들 많거든요. 많죠. 그쵸. 네. 그래서 진짜 아마 우리 토지하시는 정태환 과장님은 네. 많이 겪으실 텐데 네.
엄한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다 내 집 지을 수 있느냐, 뭐 그쵸. 여기 되냐 하면서 이상한 땅 갖고 와서 네, 많아요. 예. 그러면 그런 땅들을 좀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것도 모두가 좀 활용할 수 네, 있는. 저도 뭐 유선상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인데 저도 밖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필드에서 그렇죠. 다음 지도나 이런 지도 어플을 켜서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잘 아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로드뷰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로드뷰 차가 들어가면은 네. 일단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로드뷰 차가 들어가는 거는 그쵸. 일단 길이 있는 거예요. 네. 길이 있거나 아주 시골이 아니다 보니 가능성이 일단 그걸로 일단 1차적으로 보고 아, 그렇죠. 그리고 로드뷰가 일단 들어간다. 네, 이러면 네. 1차 합격. 일단 네. 그럼 일단 차가 갈 수 있으니까 네. 집 짓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로드뷰를 보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로드뷰를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차를 움직여서 네. 그걸 좀 이렇게 관심 있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네. 바닥에 맨홀들이 보여요. 네, 도로에. 네. 그러면은 이게 우수 맨홀인지 오수 맨홀인지 상수도 맨홀인지 가스 맨홀인지 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토대로 집 지으려면 일단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실 것 같아요? 상수도가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길과 우수가 가장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우수요? 네, 인허가사항에서 그 우수를 조금 중요시하게 따지는 게 네. 내 집터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무단 방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깔아놓은 우수 관로에 대한 우수 매뉴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수로라는 흔히 말하는 배수로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오수가 없으면은 정화조라는 대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오수는 정화조. 네, 정화조가 있고 상수도가 없으면 지하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하수 쓸 네. 수 있죠. 반대로 도시가스가 없으면은 LPG라는 게 있고 아. LPG도 없으면은 가스도 있죠. 기름 보일러. 기름 보일러. 예. 그러니까 대체적인 것들이 되는데 우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고 저는 가장 그래도 땅을 사면서 제가 사더라도 저는 도로와 우수를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데 아까 도로는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짓는 때 일단 로드뷰가 들어간다는 거는 길이 있다. 그리고 일단 우수 관로. 네. 이게 1차적이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내 땅의 도로와 내 땅을 원하는 토지의 사이에 국유지인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따져다 보면은 우수랑 도로가 다 있어요. 저기까지 가려면은 뭐 과장님 땅을 밟고 지나가요. 남의 땅을 네. 밟아야 된다. 개인 사유지가 껴있으면은 네. 그런 것들은 뭐 그분의 또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뭐 비용이 또 추가 지출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분을 돈도 필요 없어. 나 안 해.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어요. 네. 그러면 허가가 되나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는 건 어떻게 증빙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보통 저희가 그래서 동의해주는 분의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아요. 토지 사용 승낙서. 내 토지, 그러니까 만약에 제 땅이면 제가 음. 과장 집 짓는 데에 대해서 내 땅을 밟고 다니고 어. 우수관로를 연결을 해도 네. 이 사람이 쓰는 건 난 동의를 하겠다. 라고 서류를 해주면은 인허가 기관에서도 이분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적용이 그거는 되나요? 이제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네. 명시를. 그러니까 이 토지 사용 승낙이 네. 승계된다. 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집을 짓고 사는데, 뭐, 그 사람이 이사 가고 팔고 한다고 해도, 네.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그쵸. 네. 하면서, 크게, 아직까지는 그걸 갖고서 다른 사람이 이사 가고 들어왔다고 해서 못 쓰게 하는 경우는 아직은 못 봤어요. 아, 네. 아직까지는. 지도 어플로 네. 로드뷰에서 이 기반 시설까지 확인할 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수 같은 경우는 대체 불가다. 그쵸.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은, 이게 그 지역 특색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 지역은 이게 없어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우선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군요. 네, 절대적인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최소한의 2000 지역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렇게. 저게 가장 필요할 거고, 2000 인근 지역에서도 아직까지는, 제주도 말고는, 예, 저걸 가장 크게 따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네. 네. 실제로 이제 현황에 가서 네.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봤는데 못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쵸.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바닥에 맨홀이 없는데 네. 있거나. 있거나. 네, 그런 네.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전문적으로? 네, 네. 전문적으로 저희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 같은 경우도 상수는 상수 사업소가 있고 네. 오수 같은 경우는
오수를 담당하는 상소사업소에 뭐 하수과가 있으니 시청 공공기관에 방문을 하면은 그 토지 지번을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줍니다. 공공기관에서 네네. 지번을 얘기하는 게 가장 네네네. 그러면은 확인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 있어요. 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매놀들이 묻혀 있다 보면은 도로를 이제 파손되면은 다시 자꾸 재포장을 하잖아요. 네. 재포장을 하면서 매놀 뚜껑이 덮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스팔트 덮어버려요? 네. 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드뷰를 저희는 뭐 예전 것들도 봐요. 연도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네. 뭐 14년도에는 매놀이 있었는데 21년도에는 매놀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제 저희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네. 데이터가 있어요. 네. 이천시 같은 경우는 시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들을 GPS로 해서 그것도 똑같이 좌표로 해서 도면화해서 캐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네네. 방문해서 좀 알아보는 것보다는 이제 좀 업무가 좀 빨리빨리 보시려면 뭔가 통화 한 통으로도 알아볼 수도 있고. 그죠. 전화로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그거 이제 개인의 역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근데 그거는 역량까지는 아니고 저런 관로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네.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시, 군 홈페이지에 가면은 조직도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해당 업무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전화번호들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평 이런 데 걸 알아봐 달라. 네. 그러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유선상으로 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하는 일이 이제 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닌 사람들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으로 좀 물어는 보겠죠. 네, 다른 부서들도 다 확인을 해서 네. 이 부서에서는 여기에 오수가 있다고 하는데 뭐 도로를 깨는데 뭐 다른 건설과에 대해서 뭐 제약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유선상으로도 다 쉽게 확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은 고용 창출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네. 근데 제가 여지껏 경험을 했을 때 공장은 자동화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것들은 물류창고예요. 2,000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마장에 물류창고 엄청 많죠. 많죠. 거기에 다가구 매물 있는 거 보셨어요? 월세가 없어요. 거기는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류창고들이 기숙사로 통 월세를 얻어요. 그래서 뭐가 설성 이런데도 의외로 다가구가 잘 돼요. 땅 토지 가격은 낮은데 네. 말씀하시는 이제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시골에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한밭집. 그러니까는 네. 한밥집도 있지만 그 소규모 동네 모가로 따지면 뭐 2,000으로 따지면 모가에 뭐 진가리도 있고 맞아요. 뭐 율면으로 따지면은 뭐 행중 설성 행중리 네. 거기 반월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남이천 IC 있는 데 쪽에 보면은 식당 몇 개들 식당이 잘 없네요. 또. 네 없어요. 의외로 그 동네 주민들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돼요. 물류창고가. 네. 와. 왜냐면은 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치킨 시켜 먹고 뭐 하면은 2,000까지 나오겠어요? 동네에서 먹어요. 동네에서 소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낮에 한번 답사 다니실 때 점심시간대 이럴 때 창고 있는 동네 한번 가보세요. 의외로 설성 이쪽에는 진짜 원룸 못 구해요. 빌라 전세 뭐 이런 게 없어요. 일단 구할 수가 없고 식당들 가면은 다 만석이에요. 꽉 차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물류창고를 환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시골에 소규모 동네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사람들로만 해서 뭐 밥집 한 두세 개. 그렇죠. 하나로마트 뭐 거의 편의점만한 거 하나. 막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해서 이게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류창고들 하면은 외부인들이 막 오니까. 외부인들도 오고 그 기사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 또 많고 제가 어릴 적에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네. 솔직히 저도 뭐 좀 나쁜 마인드였죠. 편하게 돈 벌고 싶어서 외곽에 있는 일부러 운전을 해서 외곽에 있는 편의점을 갔어요. 네. 시내 매출보다 편의점이 높아요. 외곽이 오히려. 네. 거기가 이제 물류창고 근처였어요. 근데 이제 물류창고 기사분들은 밤에 움직이시잖아요. 그쵸. 이제 차량 이런 것 때문에. 그쵸, 야간에. 네. 야간에 밥을 못 먹으니 네. 편의점으로 오시는 거예요. 도시락, 컵라면, 빵, 담배, 우유, 담배. 그 편의점 하루 매출이 만약 200만 원이면은 네. 낮에 40만 원이고 밤에 160만 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니 이 변두리 편의점에 뭐 이렇게 도시락이 처음에 이제 배우러 갔을 때 뭐 이렇게 도시락이랑 빵 이런 것들이 많이 되나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개인적인 견해. 이거는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셔야 되고 하겠지만 그 외집분들이 2,000을 목표로 두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99도 아니야. 100에 100이면 다 하이닉스 주변이에요. 다 맞아요. 하이닉스. 맞아요. 근데 또 좋긴 한데 어쨌거나 하이닉스 주변은 외지 사람이건 이천 사람이건 어느 누가 와도 저기는 저 사람들 때문에 돈이 돼. 이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지대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진짜
외곽에 이런 설성이에요. 물류창고가 2개가 있는데 거기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35만 원이었어요. 평당? 네, 35만 원.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실화예요. 35만 원이요. 이거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요? 네, 말도 안,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35만 원 정도여갖고 제가 거기 짜투리 땅이 남았었어요. 물류창고를 하고. 아, 그래서 못 쓰는 식으로 남은 건가요? 네, 그냥 뭐 그냥 안 쓸래? 네, 이렇게. 네. 그거를 제가 사고 싶어 했어요. 평당 35만 원 계획 관리면. 네, 그래서 저는 그 물류창고 사람들을 상대로 1층에 편의점하고 2, 3, 4층 원룸 지어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이디어까지 되게 좋았는데. 했는데 마을에서 네. 요구하는 바람에 마을에다 기부를 했죠. 아이고. 네, 마을에 기부를 했는데 그 창고에서 네. 마을한테 기부를 했다는 거죠? 하이닉스 주변을 이제 하다 보니까 다니시다 보면은 물류창고 근처, 그러니까 바로 앞에 말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조그만 동네, 이천으로 따지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진가리, 네네. 설성을 행중리, 밀면 따지면 뭐 제우리, 요런 동네가 의외로 알짜가 많아요. 어머니가 여주에서 도시락집을 하세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골프장이랑도 연관될 때도 있고 물류창고들이랑 연관될 때도 있잖아요. 골프장 주변 밥집하고 네, 물류창고 주변 편의점이나 원룸. 전 요게 약간 소액 투자 대비 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 첫 번째로 지대가 싸니까. 네, 토지대가 싸고. 그쵸. 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조금만 큰 데에서 한밥집을 하면은 그 아파트 처음에 착공해서 중공날 때까지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2년에서 3년. 예. 그 한밥집 그 정도만 하면은 억 단위 순이익을 내고 나옵니다. 네, 억 단위 순이익을 내고, 그리고 보통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는 이제 입찰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인맥도 있지만 입찰도 있고 하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편의점 사장님으로서는 가장 크게 성공한 편의점 사장님이 계세요. 네. 어느 정도로 네, 성공을 하셨죠? 그분은 우리나라 편의점 중에서 가장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왜냐면 제가 모르지만 그냥 봤을 제가 때 눈에 봤을 때. 왜냐면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현대, 삼성, 뭐 LG 이런 대규모 공장들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런 공장 단지 내부에 한 개가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라고요? 네, 여러 군데. 그러니까는 이천 공장의 그분 편의점, 인천 공장의 그분 편의점, 뭐 저쪽 파주 공장의 그분 편의점. 그분은 좀 약간 인맥도 있으시고 좀 그러신가 보다.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자리를 잡기가 힘들 텐데. 그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외부에 있었다가 네. 이제 이걸 안 했다, 직원 복지가 이제 막 되는 찰나에 그 틈새 시장을 노리신 거죠. 네, 그게 되더라고요.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도 느낀 게, 이 업무를 보시면서 측량 토목업을 보시면서 투자할 기회도 좀 생기셨을 것 같고, 방금 뭐 35만 원짜리 땅처럼 그런 기회도 몇 번 오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 흔히 말하는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네. 저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도 땅을 단 한 번도 이제 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박수영 대표님 만나면서 이제 조금 관점이 바뀐 거고. 한 건데, 그 전에는 진짜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땅이랑 항상 같이 있으니까. 뭐 속된 말로 말하는 거저 먹을 수 있는 것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여기는 뭐 계획관리지역도 아니고 길에 붙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러면 에휴 이건 뭐 한 돈 10만 원짜리 땅이지. 근데 박수영 대표님은 30이 됐던 50이 됐던 100이 됐던 마음에 들면 그냥 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막 사놓고, 제가 처음에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이걸 왜 사냐? 왜 하시냐 따져보고 하시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수익률로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제 이방사에서 했던 소액 투자, 그 1,000만 원 갖고 뭐 조금 만들기 이런 거 여러 명이서 했던 그런 것도 해보니까 재미를 보신 거죠. 되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었죠. 낚싯바늘을 물었죠. 이제 걸렸다. 그때 이제 박수영 대표님한테 이제 툭 뱉은 말에 이제 제가 그걸 물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근데 진짜 그 토목 사무실 하시는 저와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도 아는데도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건물에
측량 사무실만 5개 정도 되잖아요. 측량 사무실이 그 건물에 5개 정도 들어있는 업체가. 근데 제가 한 군데 업체는 교류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4명 정도는 잘 알고 지내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도 그래요. 아, 나도 하면서 투자 좀 해봐야 되는데 다 저보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눈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저 LK님 와 35만 원 하셨죠? 저도 이게 예전이었잖아요. 쳐다도 안 봤어요. 거기 동네 가서 뭐 35만 원 왜 주고 사게, 가까운 데서 100만 원 주고 사지, 이런 마인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 박성 대표님을 만나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이방사 이제 식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그 틀을 좀 깬 거예요. 왜냐면은 매도 맞아봐야 아픈지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험을 일단은 해봐야. 네, 이방사 통해서 하면은 소액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그쵸. 네, 경험이 많잖아요. 저도 토목을 그 1,000만 원 주고 땅 산 게 있어서 그거로부터 조금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 역시 이제 뭐 투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조금 하게 되는 거지. 좀 그렇더라고요. 뭐 흔히 이제 뭐 남들 말하는 뭐 코인, 주식 뭐 이런 것들은 저는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좀 하면은 빠져드는 스타일이어갖고. 몰입해서. 뭐 아니면 도예요. 내가 대박 나던가 내가 망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쨌거나 땅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도 투자할 거면 땅 사라,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해요.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지인들한테. 투자할 거면 아파트를 사죠. 그쵸. 보통은. 아파트를 사는데. 근데도 땅을 좀 저는 땅을 많이 해요. 여기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시면은 흔히 말하는 그 아파트 열풍이 불었던 것도 금리가 낮고 천정부지로 올랐었잖아요. 대출 잘 나오니까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몰렸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땅이 조금 낮다고 보는 게, 아는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청평 어디 변두리에 청평 3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땅을 산 거예요. 기획부동산인가? 뭐 그런 데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10,000평을 샀어요.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토목 지식 쪽으로 진짜 무지할 때 내가 대금 받을 것도 있고 내가 돈도 좀 있는데 그 땅을 누가 대물로 준다고 했던 거죠. 대물로. 대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손해를 볼 수 없으니 받아야죠. 그게 아무것도 못하는 돌산에 도로보다도 한참 높고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진짜 흔히 말하는 저 젊은 사람들 중에 델놈들, 그게 지구 단위가 되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거기에 메이저 아파트가 그거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해 작년에 한 10년 동안 30만 원도 안 되는 가치로 대출도 안 나오던 땅이에요. 하도 돌에 감정평가사에서 뭐 돌산이니까.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100배 이상 올랐어요. 100배 이상 올랐어요. 와. 근데 그분은 진짜 제가 완전 친한 분은 아니고 저랑 되게 친한 형님의 지인이에요. 그분이 2개가 그래요. 2군데예요. 그런 경험이. 2개예요. 근데 그게 2개가 동시에 터졌어요. 대운이네. 그분이 하나는 이건 진짜 영화예요. 그렇게 저분이 아파트 그렇게 토지를 팔고서 어안이 벙벙 있는 찰나였어요. 야, 나 이제 힘든 시간 끝났다. 와,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사기당해서 산 맹지가 있었어요. 사기도 좀 잘 당하신다. 맹지였는데 거기 무슨 또 동굴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저 강원도 쪽이었거든요. 강원도 이제 워낙 산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되게 관광 도시이긴 한데 그냥 또 뭐 강릉에도 산은 있으니까. 유명 또 프랜차이즈에서 테마 공원으로. 아니 공원 말고 식당을 내 테마로 꾸며갖고 조성한다고 해서 그건 2만 원짜리 땅이 한 50배인가 올라갔고 거기도 그러니까 맹지니까 2만 원에 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진짜 쎄뻑이 근데 그 땅이 거의 다 사기당해서 사요. 흔히 말하는 기획부동산에서 이거 돼요. 못 쓰는 땅인데. 지금도 이천시청 앞에 그분 땅 많아요. 근처에. 저기 시청 뒤에 땅 잘려져 있고 막. 뭐 거기도 있고 저 밑에 동네로 내려가면은 징일동 아래쪽. 거기도 많아요. 다른 모 측량 사무실에서 그거 허가 난다 그래서 그걸 덜컥 샀어요. 아이고. 이자만 7년째 내고 있어요. 또 빚을 져서 사셨네요. 이자만 7년째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개시켜준 사람한테도 같이 있어서 또 봤는데 원망도 많이 하는데 이제 다른 데서 쇠뻑이 터지니까 여유가 생기니까는 괜찮아요. 잊고 계시더라고요. 야, 마음 편하게.
와, 그분은 진짜,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식당에서 만났어요. 네. 2,000분이 아니에요. 그분 이제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뵀을 때는 흔히 말하는 남자들은 돈 생기면 일단 또 차육증도 내잖아요. 그쵸. 예. 부의 상징으로 착 바뀌었더라고요. 네. 뭘로? 일단 여러 대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박 나셨네요, 네. 한마디로. 차에 한 10억 단위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 왔다 갔다 몇 대 이렇게 사시면서. 그 친구들도 그래요. 야, 쟤는 사기당한 땅이 다 잘 됐다고. 그런 것들도 있고. 좋습니다. 네. 저 실제로 이 방사 유튜브 보고 저한테 오신 손님이 있으세요. 오, 네. 네. 좋네요. 실제 와서 상담도 하고 제가 미팅도 하고 측량도 하고 했는데 거기 현장이 토지는 적정 가격 좀 저렴하게 사셨는데 네.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토지대만큼 나오더라고요. 공사비가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실 때 가격을 싼 것도 좋지만 일반인이 알 수는 없는 거죠. 그쵸. 네, 뭐 저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땅을 봤을 때 토목공사비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안 나오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게 도로보다 너무 낮거나 눈으로 봐도 너무 높지가 않으면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아파트 한 2, 3층 높이 되면 한 6m 정도 되잖아요. 5m 되잖아요. 네. 아파트 2층 높이 이상 되면은 웬만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네. 그걸 깎아내기가. 네, 깎아내는 것도 많이 들어가고 네. 채우는 것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 그 이내에서 해결을 하시되 평당 한 말씀하신 대로 한 30만 원 계산하시면은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자꾸 자재값도 자꾸 폭등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최소 미니멈하게 30만 원 잡고 시작을 하시면은 땅값 플러스 30만 원을 잡으시면은 그 예산 안에서 큰 오차 범위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2층 높이 안쪽에서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애초에 땅을 그런 걸 고르는 게 토목공사비 줄이는 방법이 그나마 네, 되겠네요. 조금 줄일 수는. 이방사